안녕하세요. 이슈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아나운서 유가은입니다. 봄이 오는 걸 알리는 듯 미세먼지의 꽃샘추위까지 기승인 요즘인데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꼭 조심하시고요. 지난 한 주간 인천시의 이모저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19일 인천시와 인천 PAV 산학연 컨소시엄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PAV는 자동차, 로봇, 전자통신 등이 융합된 미래형 유인 교통수단으로 세계 기술 선진국이 PAV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도 PAV 시대 도래를 대비하여 미래 수요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19일부터 4주 동안 PAV가 설계된 디자인안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설계된 디자인안에 대해 온라인 선호도 조사도 병행하여 추천 의견이 높은 디자인으로 PAV 제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PAV 핵심 기술을 선점하고 지역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인천의 새로운 핵심 성장 동력 사업으로 PAV 산업을 집중 육성할 예정이라고 하니 정말 기대되죠? PAV 시대의 선두주자로 뻗어나갈 인천시의 발전을 기대해주세요. 인천시와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가 인천 메이커스페이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지난 21일 미추홀타워에서 문을 연 인천 메이커스페이스는 인천 시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또 자신의 창작물을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창작 활동 공간인데요. 이곳에서는 3D 프린터실, 레이저 공작실, 목공 가공실 등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물로 구현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작, 개발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SW 교육과 기초적 장비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으며 장비를 상시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 메이커스페이스는 슬로건인 니아이티, Do It Together가 될 수 있도록 발명 동아리 같은 커뮤니티의 창작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천 메이커스페이스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되며 장비 교육 및 사용 예약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인천 메이커스페이스 홈페이지와 문의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천시가 제4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이하여 월미공원 내 해군 제2함대 기념탑에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4회째를 맞은 서해 수호의 날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 영웅들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인데요. 공무원, 보훈단체장,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전사자들에 대한 헌화와 분향, 기념사 낭독, 추모 공연 등이 진행돼 서해 수호를 위해 희생과 공헌한 전사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또 국민의 안보의식을 드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잘 모시고 그 뜻을 기리는 보훈의 도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 시기대를 이끄는 평화의 도시, 대한민국의 서해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바다의 도시로 더욱 노력하고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을 통해 호국 영웅들의 희생과 공헌을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평화의 도시 인천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월요병이 있다면 3월을 맞은 학생들은 새학기 증후군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데요. 새학기 증후군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나타나는 다양한 육체적 또 정신적 증상을 말하죠. 신학기 시작과 함께 새학기 증후군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인천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새학기 증후군 완벽 극복법! 무엇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짜증과 화를 자주 낸다거나, 두 번째, 학교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세 번째,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며, 네 번째, 식사량이 확 줄었을 때, 다섯 번째, 학교 후 평소보다 피곤해하며, 여섯 번째, 학교 가기 싫다고 자주 말하고, 일곱 번째, 등교 전 머리나 배가 아프다고 할 때, 여덟 번째, 일어나지 않은 일에 불안해한다. 이 중 5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새학기 증후군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해요. 먼저 부모와 떨어지기 싫어한다면 단계적으로 천천히 분리를 하는 것이 좋아요. 산만하고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라면 과제를 주되 짧게 끊어서 여러 번 수행하게 하고 그때마다 칭찬을 해주면 좋답니다. 아이가 예민해지고 기분 변화 폭이 크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과 칭찬을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교실, 새로운 학교가 낯설어 힘들다면 그 공간에서 있었던 일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 즐거운 기억으로 남게끔 도와줍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인 요즘 나들이를 나서는 건 엄두도 못 내신다고요? 그럴 때 실내 나들이 어떠세요? 1946년에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박물관으로 올해로 73년이나 된 유서 깊은 곳인 인천시립박물관. 200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인천의 전통문화와 근대문화, 그리고 현대문화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곳,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봄이에요, 봄. 봄이니까 나들이 가야지. 미세먼지가 많은데 어딜 가니? 어머, 범이야. 미세먼지가 많다고 나들이를 포기할 순 없지. 무슨 방법이 있어? 당연하지. 짜잔! 바로 여기 인천시립박물관 나들이. 나만 믿고 따라와. 인천시의 마스코트 범이와 함께 나들이 온 이곳은 바로 연수구에 위치한 인천시립박물관.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으로서 1946년에 개관해 올해로 73년이나 된 유서 깊은 곳인데요. 2000년이 넘는 역사와 근대 개학 문화의 산실인 인천을 대표하는 박물관인 만큼 다양한 전시물을 만나볼 수 있답니다. 범이야, 여기가 박물관 1층에 있는 역사실이거든. 여긴 뭐 하는 곳이야? 우리 인천 지역이 2000년 전에 백제의 첫 수도였다는 거 너 알아? 우와, 진짜? 비류왕이 처음으로 나라를 세운 곳이 인천 미추홀이라고. 너 그것도 모르냐? 쉬. 여긴 그런 오랜 역사를 지닌 인천에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유적과 유물을 전시해둔 곳이야. 너 여기서 공부 좀 더 해야겠다. 야, 같이 가. 박물관 1층 역사실에는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인천의 역사와 전통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과거 생활상은 물론 그 시대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들이 인천의 유구한 역사를 설명해주고 있답니다. 2층 역사실에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다양한 유물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특히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 사이에 개화문화의 중심지인 인천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곳이 눈길을 사로잡았답니다. 범이야, 여기 봐봐. 여기가 개화기 시절의 인천 모습이야. 우와, 멋지다. 완전 멋지지? 인천은 우리나라 최초로 개항을 한 도시라서 개화 문화가 처음으로 들어온 곳이거든. 지금의 동인천 지역에는 이 시절 모습이 남아있어. 인천이 참 멋진 도시구나. 당연하지. 같이 사진 찍자. 인천시립박물관에는 역사실뿐만 아니라 산수화와 화초와 사군자와 같은 다양한 장르의 조선시대 회화작품과 고문서를 전시한 서화실도 있고요. 삼국시대의 토기, 고려청자와 분청사기, 조선시대 백자와 목가구, 불교 공예품이 전시돼 있는 공예실도 만나볼 수 있답니다. 아, 맞다!
개인 소장품이었다가 박물관에 기증된 귀중한 유물과 문화재를 전시한 공간도 있으니까 빠짐없이 다 구경해봐야 돼요. 박물관에는 전시물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도 할 수 있는 상설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발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인천시립박물관은 다양한 체험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호기심이 넘치는 초등학생 친구들을 대상으로 총 9가지 주제에 맞춰 자원봉사자분들이 진행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매일 만나볼 수 있답니다. 오늘 발굴 체험 교실 재밌었어요? 네. 그럼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거 발굴할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발굴할 때 그 도자기를 하는 건 나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신이 났어요.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전시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초등학생만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유물실에서 보고 여기서 직접 만지고 이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체험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이렇게 실내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가족 나들이 장소로는 최고인 것 같아. 범이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다음엔 친구들 데리고 와야지. 다음에는 나랑 다른 박물관 가야지. 인천에는 이렇게 특별한 박물관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거기가 어딘데? 그건 다음 편에서 소개할게. 안녕. 인천시는 8개 구와 2개 군, 132개의 봉의 행정구역 체계를 가지고 있죠. 이 인천시 곳곳에는 독특한 지명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어감의 호구포역부터 여러 매체에 나와 유명해진 배다리 마을까지 이 지명들의 역사와 유래 알아보러 떠나볼까요? 고고싱! 약 300만 명이 살고 있는 인천시. 이렇게 넓은 도시에 한 번쯤 들어볼 것 같으면서도 생소한 지명이 있다는데요. 뜻과 유래를 알고 나면 더 재미있는 인천시의 이색 지명. 함께 알아보러 떠나가 볼까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호구포역. 왠지 이름을 들었을 때 살짝 웃음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호랑이의 입처럼 생긴 포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호구포. 예전에 호구포는 말 그대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포구였는데요. 전설에는 소래 오봉산 기슭에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으르렁거리는 모양의 검고 큰 바위가 있어 호구암이라 불렀고 이 때문에 호구포라는 이름이 생긴 것이죠. 현재는 남동염정과 남동공단이 들어오면서 호구포의 원래 모양을 잃어버렸다고 하네요. 영화 극한직업, 드라마 도깨비 등 여러 매체에 나와 인기를 끌면서 덩달아 주가를 높인 인천의 오래된 마을이 있는데요. 바로 헌책방 거리로 유명한 인천 배다리 마을. 중구 경동에서 경인철 다리 아래를 지나 동구 금곡동 초입에 이르면 중앙시장 앞에 배다리가 나오는데요. 옛날 인천 앞바다가 밀물 때면 바닷물이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경인철도가 놓이기 전까지 이곳에는 배를 댈 수 있는 다리가 놓여져 있었고 여기서 배다리라는 이름이 생긴 것이죠. 배다리 거리 일대에는 해방 후에 하나둘씩 생긴 헌책방들이 줄지어 들어서면서 인천을 대표하는 헌책방 거리로도 유명세를 치렀는데요. 지금은 헌책방 골목으로 명성을 떨치던 60, 70년대의 모습들이 남아있어 옛 시절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길을 잡는다고 합니다. 검암역과 인천공항철도 본사가 있는 곳, 바로 검암동인데요. 크고 검은 바위를 일컫는 검바위는 거북 형상을 하고 있어 흑암구형이라고 불리며 서구팔경에 꼽혔는데요. 현재는 서인천 고등학교에 옮겨져 검바위 공원으로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노지동.
인천 시민이지만 꽤 생소한 이름이기도 하죠. 노어지동은 예전에 한강가에 위치한 큰 연못에 오래 묵은 잉어가 있어 노어지라 불렸는데요. 의문이 변화해 노어지가 되고 한자 지명도 다르게 쓰여졌는데요. 옛 문헌 자료에는 노어지동을 산에 묘가 줄을 지어 있어 줄매라고 했는데 이것이 단모음화되어 줄미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매력들이 인천시 곳곳에 숨어져 있는데요. 다가오는 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여행을 원하신다면 이색 지명을 테마로 삼아 길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인천 이음 전자상품권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인천 이음 전자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모바일 기반의 IC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인데요. 사용액의 최대 15%까지 포인트 및 할인 혜택은 물론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에 각종 부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권이니까요. 혹시 아직 안 쓰고 계신 분들 지금 당장 발급받아서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인천 이슈앤뉴스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고 또 알찬 소식들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안녕!